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출근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야, 2025년 안 올 줄 알았네. 금세 와버렸네요. 노조 굉장히 많이 듣기는 하지만 노동자의 입장을 많이 대변하시는 분들, 그리고 인사팀의 경력이 있으신 분, 부딪히는 게 많지 않을까도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오늘 철저히 중립적인 입장에서 궁금한 걸 많이 여쭤보려고 합니다. 노조 하는데 정확히 어떤 걸 의미하는지 간략하게 개요를 설명을 해주세요.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거는 그 헌법에 노동상권이라고 하는 노동자의 권리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 노동상권을 이제 근거로 해서,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노동시장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평등한 관계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이런 권리가 헌법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이렇게 힘을 실어주는 거군요. 그래서 노동 상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헌법에 나와 있는데 이제 단결권, 단체 교섭권, 그리고 단체 행동권 이렇게 세 개가 있거든요. 단단단이네요. 네, 단단단인데 단결권은 근로자가 함께 모여서 노동조합을 만들고 활동할 수 있는 권리이다 보니까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그로 인해서 어떤 불이익을 준다 하는 거는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거는 불법에 해당합니다. 혹시 방해 공작 같은 거 들은 바 있나요? 방해 공작, 저도 사실 제가 직접 경험했던 건 아닌데, 아니 초창기 때는 어디 여기저기 막 뿌락지라고 해야 되나? 아, 스파이를 심는군요. 심기도 하고 아니면은 정말 막 녹음기 같은 거 항상 갖고 다니고 막 이런다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회사에서는 뭘 요구할지 모르니까 노동조합이 설립되는 것 자체를 안 좋아하기는 하더라고요. 저도 제가 노동자면 만들고 싶을 것 같은데 제가 오너면 좀 껄끄러울 것 같아요. 알면 어쨌든 무언가 할 거 아니에요. 회의를 하든 뭐 이렇게 협박을 하든 할 거 아니에요. 주도하는 분들이 정말 몰래 일사천리죠. 노동조합이 정확히 설립이 되려면 말씀하신 뭐 신청서 같은 걸 내야 하는 거예요? 그 실질적인 요건으로서 이제 뭐 자주성이라든지 이런 게 갖추어져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형식적으로는 그 노동관서에다가 신고서를 접수를 하셔야 돼요. 혹시 인원 제한이 있나요? 그러니까 몇 명 이상이어야 한다. 아니요, 인원 제한은 없고 힘이 있으려면 어느 정도 이제 인원이 있어야 될 테니까 인원을 모으셔가지고 본인들끼리 그 설립 총회라고 하죠. 이제 그런 거를 여셔가지고 규약을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그거랑 신고서를 가지고 노동청에다가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뭐 반려되고 이런 경우도 있나요? 반려가 되는 경우는 많이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네, 맞아요. 예. 야, 그럼 단결권 이야기를 해봤고 단체 교섭권은 뭐예요? 이게 단체 교섭권은 노동조합이랑 회사가 협상하고 교섭할 수 있는 권리인데, 회사는 그 교섭을 거부할 수 없도록 법에서 그것도 부당노동 행위의 유형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협상을 통해서 정한 내용은 회사의 규칙, 취업 규칙이나 이제 개인의 계약인 근로계약보다 우선합니다. 회사에서는 뭘 제일 많이 준비하나요? 이런 큰일을 앞두고는. 실제 교섭이 이루어지는 건 사전에 어느 정도 충분한 조율이 있고 약간 형식적인 경우가 많은데 사장이나 대표이사가 직접 나오는 자리거든요. 이때는 그 전에 이제 실무자들끼리 거의 이제 결론을 내고 이제 교섭에 들어가죠. 그 테이블에 앉을 때는 이미 어느 정도 가닥이 나왔다. 그렇죠. 어쨌든 사실 의견을 조합하는 과정에서 허용의 범위는 한계가 있잖아요. 뭐 연봉 500% 올려줘 뭐 이런 거는 불가능한 거니까. 정말 먹힐 수 있는 것과 먹힐 수 없는 것을 잘 섞어가지고 내가 이거를 버리는 카드라도 하나 들고 가서 그래 이거는 양보한다 선심 쓰듯이 맞아요. 하는 그런 대화의 기술도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럼 뭐 회사 입장에서는 그럼 너 그거 철회하면 이거 해줄게. 그래서 이제 노무사가 노동조합 관련된 일을 한다. 그러면 가장 필요한 능력이 술 마시는 능력. 술 얘기 또 나오네요. 그리고 협상 능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쵸.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법리적인 그런 싸움이라기보다는 그 자리에서 얼마나 이제 내가 가진 거를 이 사람한테 이제 설득을 해낼 수 있느냐.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술 잘 드세요? 저는 잘 못 먹죠. 술 잘 먹는 사람 하나 데려가야 할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그 노동조합 업무를 사실 여자 노무사분들이 조금 하기 어려워하는 영역인 것 같긴 해요. 노무사분들 업무 중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노동조합 업무가 사실 좀 까다롭다. 좀 빡센 업무다. 자, 마지막으로 단체 행동권, 교섭권이랑 뭐가 다른지 궁금해요. 단체 행동권은 그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일어났을 때 그거를 노동쟁의가 일어났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뭐 일종의 파업이라든지 태업이라든지 이러한 어떤 행동들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거죠. 파업이나 태업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면서요? 이거를 어떤 폭력을 쓰거나 파괴 행위를 하거나 해서 좀 적극적인 수단으로 변질이 됐을 때는 형사처벌이라든지 민사소송까지 좀 엮일 수 있는 부분이어서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근로자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라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잖아요. 노조에서는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해놓는 것도 필요하겠네요. 쟁의행위가 정당해야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최후적인 수단으로서 나는 한 거다. 좀 그런 거를 마련을 해두면 아무래도 이제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좀 유리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가 생기면 회사 입장에서는 좀 피해가 막심하잖아요. 그럼요. 최대한 막으려는 노력을 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움직이나요? 케이스마다 다르겠는데 사실은 파업을 하면은 노동조합원이 아닌 직원들이 업무 부담이 커지거든요. 같은 직원들 입장에서도 서로 사이가 안 좋아질 수도 있고 해서 아주 강성인 기업 아닌 이상은 올해는 못 할 거예요. 왜냐하면 어제 동료니까 동료들이 고생을 하니까. 근데 노조가 이제 회사랑 협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노조에 가입된 사람들만 그 혜택을 받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전체한테 다 하는 거예요? 전체 다입니다. 조합비도 내고 뭐 회비 같은 것도 낼 거고 어쨌든 뭐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는 게 더 불평등하니까 아마 회사 규정이나 이런 게 바뀔 가능성이 커서 모두가 다 혜택은 맞는데 본인이 목소리를 낼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 만약에 노조원이 부당한 어떤 피해를 받았을 때 노조 차원에서 나서주는 그런 것들. 지금 약간 무슨 사회문화, 법과사회 이런 시간 같은데 제가 이과였어가지고 너무 처음 듣는 얘기라 다시 고등학생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회사에 이미 노조가 있는데 뜻이 안 맞아서 새로 설립하려는데 새로 노조를 만들 수 있는가? 이미 노조가 있는데 새로운 노조. 이거 가능한가요? 네, 가능하죠. 그래요? 이제 그 사업장은 이제 복소 노조가 있는 사업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다만 기존에 있던 노조의 규모가 좀 크다. 그럼 본인들이 사실상 좀 소수 노조로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려울 수는 있죠. 이렇게 되면 진짜 춘추전국 시대도 아니고 그 뭐 정권이 바뀌고 또는 뭐 담당자가 바뀌고 하다 보면 법이 수시로 바뀌니까 좀 계속해서 그걸 따라가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로자 편에 서는 정권의 분위기가 있고 기업의 편에 서는 정권의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게 참 중간이 없더라고요. 이거 아니면 이거더라고요. 맞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 근로자가 유리한 정권일 때는 그냥 참는다든지 아니면 회유를 한다든지 기업 편에 많이 서는 판결이 나올 때는 좀 오히려 근로자들이나 노동조합이 좀 조용한 편이에요. 다 이렇게 분위기를 읽는군요. 맞아요. 예. 법이라는 게 그렇게 한순간에 확확 바뀌지는 않을 것 같은데 노동위원회에 저희가 가더라도 들어오는 위원들의 판단은 매번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들의 판단도 정권의 영향을 아예 안 탄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 흐름이 어떻다 뭐 이런 거를 아예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들어오는 위원들의 뒷조사 같은 거 성향이 어떤지 공개 안 했던 것 같은데? 조금 추구하는 방향성이 다르다 보니까 뭔가 내부 지침을 저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좀 그런 게 조금 변화가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아마 이 단어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용노조. 정확히 어용노조가 뭔가요? 어용이라는 뜻이 임금이 쓰신다라는 뜻이었다고 해요. 어이 할 때 네. 그 어구나. 네, 오늘날에는 이제 정부에서 쓰는 것을 가리키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권력자나 권력기관에 영합해서 줏대 없이 행동하는 것을 낮잡아 이르는 말로도 사용이 되는데 이제 즉 어용노조가 무엇이냐? 그거는 이제 회사의 압력을 받아서 비자주적인 조합이 된 노조를 뜻한다고 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어용노조가 좋겠네요. 노조가 갑자기 만약에 생겼을 때는 즉각적이고 1차원적으로 대응하는 게 이 어용노조를 만드는 거예요. 일단 우리 편을 만들자. 뭐 이런 그러니까 거죠. 뭐 그 지금 생긴 걸 좀 누르고 우리 편인 걸 1노조로 만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비노조원들을 엄청 이제 설득을 해서 회사 편인 노조에 가입을 시키도록 유도를 많이 하죠. 친회사인. 그쵸. 어용노조가 그럼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불법이죠. 불법이에요? 네. 불법이지만 불법이라고 주장하기 애매한 게 직원들은 맞으니까 증거가 안 남게 구두로나 뭐 이렇게 얘기했을 테니까 실제 사례 중에 부당노동 행위로서 사용자가 지배 개입을 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보장이 되어야 되는 건데 애초에 이제 노동조합이 설립할 때부터
사용자가 이제 근로자들을 한 명 한 명 모아가지고 설립을 시킨 거예요. 그렇게 한 노동조합은 사실상 무효다라는 판결이 있긴 해요. 아니 근데 회사 입장에서도 좀 자기의 편을 만들어야 하지 않나요? 약간 억울한 면도 있을 것 같은데. 보통 그래서 뭐 노사협의회가 따로 있는 편이라서 노사협의회를 통해서 노조랑 이제 대항하라고는 하지만 노사협의회는 이제 사실은 법적인 보장이 그렇게 노조만큼 없으니까 대항이 좀 안 되죠. 그럼 어용노조라는 말 자체는 뭐 헌법에 올라가 있지는 않은 거죠? 법률 용어는 아니고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쓰이는 거. 그냥 은어로 쓰이는. 그냥 그럼 뭐 범위도 좀 애매하고 정확하게 어떤 걸 어용노조라고 불러야 하는지 그 경계도 조금 확실하지는 않네요. 아무튼 이렇게 좀 회사의 호의적인 이런 노조를 어용노조라고 부른다라고까지 용어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조금 실제 사례로 들어가 볼까 해요. 타이틀부터 조금 살벌합니다. 삼성전자 노조는 욕먹을 만하다. 삼성전자 부회장이 무노조 경영 폐기를 선언하면서 삼성에도 드디어 노조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영 악화로 인해서 성과급 지급이 중단되거나 축소되자마자 삼성전자 노조는 창사 55년 만에 처음으로 임금 인상과 성과급 제도 개편을 요구하면서 총 파업에 돌입하였다가 50일 만에 종료를 했다고 합니다. 아 근데 이거 뭐 신체적인 접촉은 뭐예요? 항의하러 올라가는 노조위원장을 막기 위해서 뭐 인사팀에서 밀쳤다. 집회를 막기 위해서 예정에 없던 로비로 화분을 설치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못하도록 했다. 아 이거 본 것 같아요. 그쵸. 사진 같은 거. 야 근데 이제 보통은 같은 직장인들끼리는 어디서 파업 선언하고 협상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다 같이 좀 응원해 줄 법한데 유난히 이 당시 삼전에게는 비난의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더 많았어요. 그 이유가 삼성전자의 업보다. 그동안에 없고. 네, 그동안의 업보다 꼬우면 이직해라, 꼬이직, 뭐 또는 누가 칼 들고 협박했냐 하면서 누카렵 뭐 이런 얘기를 물론 뭐 반 장난식으로 쓰신 거겠지만 이제 이거에 상처받으셨던 분들이 있는지 이 사태 때 이제 삼성전자 분들에게 좀 안 좋은 댓글을 남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죠. 실제로 어떤 쟁의행위 하거나 하면 회사에서 이렇게 많이 준비를 하시나요? 근데 관찰은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 현장에 가서 뒤에서 본다든지 왜 보는지 모르겠어요. 봐도 소용이 없는데. 약간 눈치 주는 건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폭력적이라는 느낌은 그닥 없고 그냥 좀 소리를 많이 크게 해서 뭐 이렇게 확성기. 음악이라든지 뭐 확성기라든지 그다음에 현수막 같은 거 크게 걸고 그런 것들로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초보라고 느꼈던 그 아래에 현대자동차의 노조를 보면 다 부시는 거죠. 우리 형님들은 다 부수지. 삼성전자 파업에 달린 댓글인데 와 현대자동차가 워낙 유명하잖아요. 강성으로 유명하니까. 어느 정도인 거예요? 제가 뭐 뉴스에서 간혹 보긴 했는데 강함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확실히 센 것 같긴 해요. 예를 들면은 뭐 이것도 뭐 몇 년 된 사연일 수도 있는데 정말 무슨 뭐 신체를 하나 자기가 자르는 한이 있더라도 원하는 바를 쟁취하겠다. 착발 이런 거에서 더 나아가서 그 정도의 촉소를 쓴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렇게 강경한 노조가 있는 반면에 삼성전자 회사 자체는 좀 귀여운 편이었다. 네. 이 구성원들이 단 댓글들도 좀 재밌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인사팀은 사람 밀치기가 기술인 분들인데 저기서도 사람 미셔가지고 평화롭게 모이신 분들 하단에 부딪혀 다치진 않을까 걱정되네요. 아니 사람 밀치기가 기술인 분들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렇게 평소에 잘 치고 다니나? 좀 쌓인 게 있으신 것 그런가 같아요. 봐요. 와. 밀었던 인사팀 사람이 직접 전화해서 본인 입으로 해명한 내용. 잡아당겼지 밀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당겼지 밀지는 않았다. 아니 어떤 분은 가족 초청 행사 때문에 설치한 줄 알았다. 데코레이션으로. 정말 평화주의자시네요. 네. 이 비꼬는 댓글이 여기서 나오네요. 남들한테는 눅하려 꼬이직 하던 애들이 자기들이 당하니까 단체 행동도 불사하면서 징징거린다. 남이 하면 이기주의, 자기들이 하면 권리 행사인가, 내로남불이다. 결과적으로는 이럴 수 있는데 사람이 또 그 안에 들어가 보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이 삼성전자 분들도 노조가 없을 때는 왜 저러나 싶었을 수 있지만 이제는 본인들도 와닿을 테니까 모쪼록 우리 같은 노동자들끼리 안 싸웠으면 합니다. 문득 떠올랐는데 강성 노조인 경우에는 채용에도 관여를 해요. 원래는 그 불법이거든요. 불법이잖아요. 불법인데도 학생들한테도 얘기는 해요. 워낙 이제 제조업 입사 지원하는 친구도 있으면은 혹시 모른다.
노조 관련 사람들이 거기 있을 수 모르니까 함부로 노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죠. 다음 토픽도 문구가 살벌합니다. 파업하는 노조는 좌파 빨갱이들이나 하는 짓이냐? 노동조합이 정치 파업을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그래요? 여기 사진에 보시면 이제 뭐 한미일 군사동맹 반대라든지 그러니까 노조라고 하면은 이제 회사와의 상대하고 회사의 구성원을 이제 위해서 이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정치적 이슈가 터질 때마다 뭐 특정 한쪽에 쏠려서 이제 그쪽 지지를 한다든가. 나선다든지 하는 것들 때문이겠죠. 그래서 사실 그 노동권 자체에서도 이런 정치 파업 같은 게 적법하냐 적법하지 않으냐 뭐 이런 학설 대립이 있기는 한데 뭐 현재 현행적인 그 현행법으로는 정치 파업이라는 거는 좀 불법에 가깝다고 보셔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예. 그래서 좀 광범위하게 봤을 때는 어쨌거나 정치 파업을 통해서도 나의 어떤 근로 조건을 개선할 수 있다. 뭐 그런 점에서는 뭐 노동조합이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시기도 하는데 뭐 아직까지는 그 현행법에서는 그래도 사용자의 처분 권한이 없는 거를 그렇게 하는 거는 이제 불법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는 입장인 것 같아요. 어디까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가 아주 명확하지는 않네요. 노동조합, 헌법으로도 보장이 되어 있는 만큼 꼭 필요한 단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좀 순기능과 역기능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순기능은 일단 회사랑 맞서주는 거 그게 순기능인 것 같아요. 개인일 때보다. 그렇죠. 이제 실제로 막 상담 오시는 근로자분들 중에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자기가 노동조합에 가입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제 그 이유가 내가 돈을 주고 이제 노무사를 사용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있지만 회사를 다녀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좀 이제 외로운 싸움이 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동조합이 좀 든든한 뒷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순기능인 것 같고 이제 역기능은 아무래도 특정 집단에게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으로 좀 변질됐을 때 역기능으로 이제 발현되지 않을까.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교섭 자체가 정말 잘 안 되면 막 1년 넘게 걸리는 경우도 많아서 회사가 안 돌아가게 만드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건 좀 역기능인 것 같아요. 우리 다 생각하는 게 조금 비슷한 걸 보니까 아마 이 사회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고 또 풀어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좋은 환경에서 올바른 권리를 찾고 또 의무도 다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권리가 없는 것 같긴 한데 이것도 사실 관람한 거죠. 우리도 노조 가입할까요? 우리 지난주에 잠깐 올려주더니 왜 여기 다시 내려오라고 그랬어. 아무튼 그래도 뭐 노조를 결성하든 뭐하든 해가지고 후대하는 회사와 함께 상생하는 방안을 찾아보시죠. 노조 어떻게 가입하죠? 노조 가입하러 가시죠. 지금이라도? 이루어지지 않을 수많은